오래된 상처의 흔적,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가로지르는 첨단 유리 빌딩 숲. 그 중에서도 가장 웅장한 건물 꼭대기에 자리한 파크 아키텍처의 대표 박민주는 성공 그 자체였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천재 건축가, 젊은 거장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러나 그의 완벽해 보이는 삶 이면에는 잊을 수 없는 어둡고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바로 그를 낳아준 어머니, 박미영이었다. 어린 민준에게 어머니는 정상적인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은 늘 남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의 기억 속 어머니는 늘 화려한 화장과 값비싼 옷을 걸치고 매번 다른 남자들의 팔짱을 낀 채 나타났다. 그 남자들은 한결같이 어머니의 돈을 탐했고 어머니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 덕분에 민준의 집은 늘 불안정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예고도 없이 쫓겨났고 동네가 바뀌는 일도 허다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눈물로 엄마는 너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민준의 눈에 그녀는 그저 남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약하고 이기적인 여자일 뿐이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어머니가 데려온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민준을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한 번은 어머니의 애인이 민준의 장난감 로봇을 부수고 어머니의 돈을 축내는 놈이라며 소리를 질렀다. 민준은 숨이 멎을 듯한 두려움 속에서 작은 몸을 웅크렸다. 그때 어머니는 그저 흐느끼기만 할 뿐 민준을 보호해주지 않았다. 그 순간 민준의 마음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남은 정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머니를 혐오했다. 세월이 흘러 민준은 자신을 짓누르던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다. 오직 공부만이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는 미친 듯이 공부해 서울 최고의 명문대에 진학했고 졸업 후 곧바로 건축회사를 차렸다. 그의 회사 파크 아키텍처는 빠르게 성장했고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미 업계의 정점에 섰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보며 역시 피는 못 속인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어머니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오히려 어머니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필사적으로 달려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민준은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가 설계한 복합 쇼핑몰 프로젝트의 최종 마감일이 코앞이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서울의 야경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전화를 받았다. 민준아, 엄마야.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잊고 싶었지만 잊을 수 없었던 목소리.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수화기를 든 채 굳어버렸다. 그의 눈앞에는 과거의 잔혹한 기억들이 영화패 눈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자에게 의존하며 어린 자신을 방치했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모멸감.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엄마가 지금 많이 힘들어. 네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름없는 자신을 향한 무책임한 기대감이 가득 담겨 있었다. 민준은 수화기를 든 손을 꽉 쥐었다. 어머니에 대한 혐오와 분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성공한 건축가 박민주는 그 순간 다시 상처 입은 어린아이 민준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완벽한 사랑의 그림자. 박민준의 삶에 드리운 어둠을 걷어낸 것은 서연이었다. 서연은 유명 미술관의 수석 큐레이터로 섬세하면서도 강인한 내면을 가진 예술가였다. 그들의 만남은 운명적이었다. 민준이 설계한 미술관 개관식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났다. 민준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속에서 서연은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을 읽어냈고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민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민준은 서연과 함께하면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의 따뜻함을 느꼈다. 서연의 집은 늘 평온했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의 부모님은 민준을 친아들처럼 반겼고 민준은 그들의 가정에서 잃어버린 유년 시절을 보상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던 상처, 성공을 향해 달려온 고독한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과거의 무게까지. 서연은 민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당신의 가족이에요. 라고 말하며 민준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 순간 민준은 서연이 자신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깨달았다. 결혼 후 민준과 서연은 서로의 삶을 완벽하게 채워주었다. 민준은 서연을 위해 주말마다 직접 요리를 했고 서연은 민준의 고단한 하루를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위로했다. 그들은 서로의 작업실에서 각자의 창작 활동에 몰두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말 없거나 책을 읽으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민준에게 서연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그의 상처를 보듬고 그의 영혼을 완성시켜주는 존재였다. 민준은 종종 서연아,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차가운 도시의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을 거야 라고 말했고 서연은 이제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을 가진 사람이에요 라고 답하며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들의 완벽해 보이는 행복 뒤에는 여전히 박미영이라는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민준은 서연에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완벽한 가정에 자신의 불행한 과거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민준은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어머니는 과거의 유령일 뿐이며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고. 그는 어머니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했고 연락처가 바뀌면 또다시 차단하기를 반복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의 생일이었다. 민준은 서연을 위해 직접 디자인한 목걸이를 선물하며 서연아,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다. 서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민준의 품에 안겼다. 그 순간 민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번호는 낯선 번호였지만 민준은 직감적으로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으며 서연을 더 세게 안았다. 서연은 민준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한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은 서연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다. 부재중 전화 기록에는 낯선 번호로 여러 통의 전화가 와 있었다. 민준은 심장이 다시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완벽한 삶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불안과 분노에 휩싸였다. 서연과의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녀의 존재를 철저히 차단해야 했다. 민준은 낯선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거세게 흔들리고 있었다. 완벽한 사랑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끝나지 않는 전화벨 소리. 서연의 생일 밤 민준은 잠든 아내를 뒤로하고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방금 차단한 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올 리 없었지만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그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박미영이라는 이름 석자는 그에게 성공을 갉아먹는 독버섯이었고 그의 완벽한 가정을 위협하는 그림자였다. 그는 수화기를 든 채 굳어버렸던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그의 모든 것이 흔들렸다. 하이웬니 신인정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연에게 다정하게 대했다. 서연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어젯밤 늦게까지 일했나 봐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라고 말했다. 민주는 아니 그냥 잠이 잘 안 왔어. 라고 얼버무리며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는 서연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이 완벽한 행복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민준의 굳건한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 오후 민준이 한창 중요한 건축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을 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를 든 비서의 얼굴이 난감해졌다. 민준 대표님, 어떤 여성분이 꼭 대표님과 통화해야 한다는데요. 대표님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민준은 비서에게 전화를 끊으라고 손짓했다. 비서는 전화를 끊었지만 그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민준은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다. 전화번호를 차단해도 그녀는 어떻게든 그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는 마치 그의 삶을 추적하는 스토커 같았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전화는 끈질기게 계속되었다. 집 전화, 사무실 전화, 심지어는 서연의 지인들을 통해 민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녀는 민준의 회사 주소를 알아내고는 매일같이 사무실 앞을 서성거렸다. 민준은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혔다. 그녀는 초라한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늘 불안한 눈빛으로 사무실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민준의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민준의 개인적인 불행은 회사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 거래처 직원은 민준에게 대표님 혹시 그분 정말 대표님 어머니 맞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완벽한 삶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전화가 계속될수록 민준의 마음은 흔들렸다. 처음에는 분노와 혐오로 가득 찼던 마음이 점차 알 수 없는 죄책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정말 그녀가 많이 힘들어서 나를 찾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 의문을 애써 외면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서연의 행복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대표님은 서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발신자 번호는 역시나 낯선 번호였다. 민준은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았다. 서연은 민준씨, 전화 안 받아요? 라고 물었다. 민준은 광고 전화인가 봐. 그냥 무시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민준의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다. 서연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준은 잠든 서연의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휴대폰에 저장된 어머니의 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 차단 목록에서 그 번호를 삭제했다. 그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어머니의 끊임없는 연락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어머니와의 대면을 준비해야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의 완벽한 삶에 드리워진 그림자와의 정면 대결을 결심했다. 그 싸움의 끝이 무엇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민주는 휴대폰의 차단 목록에서 어머니의 번호를 삭제했다. 그것은 한 곡의 의미가 아니었다. 오히려 회피가 아닌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증거였다. 그는 더 이상 이 그림자를 피해 숨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어머니의 끈질긴 연락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싸움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싸움의 판을 직접 짜기로 했다. 그날 밤 민주는 잠든 서연의 옆에 누워 한참 동안 지쳐갔다. 서연은 그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 듯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민주는 서연의 따뜻한 손길에 힘입어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먼저 연락해 만나자고 했다. 전화는 오랜만에 연결되었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알 수 없는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복잡한 감정을 억누른 채 무뚝뚝하게 장소와 시간을 정했다. 다음 날 오후, 민주는 약속 장소인 서울의 한적한 교외에 위치한 작은 카페에 도착했다. 그는 일부러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을 택했다. 자신의 불행한 과거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창밖의 날씨처럼 잔뜩 흐려져 있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섰다. 낡고 해진 코트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주름진 얼굴. 민주는 한눈에 그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임을 알아보았다. 어머니의 모습은 그의 기억 속 화려하고 젊은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녀는 초라했고 나약해 보였다. 민주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민준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는 민준의 앞에 앉으며 민준아 라고 나지막이 불렀다. 민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혐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남아 연민의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는 민준의 차가운 시선에 고개를 숙였다. 민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반응을 두려워하는 듯 했다. 민준은 냉정하게 말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용건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전 바쁜 사람입니다. 민준의 차가운 말투에 어머니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테이블 위에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주름지고 거칠었다. 민주는 그 손가락을 보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화려한 액세서리를 끼고 남자들의 손을 잡고 다니던 모습. 그 손은 지금의 이 초라한 손과 동일한 손인가?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민준아, 엄마가 지금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래. 전에 결혼했던 남자가 엄마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지금 갈 곳이 없어. 민주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또 거짓말이군. 그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어머니의 거짓말에 질려버렸다. 그녀는 늘 이런 식이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자에게 속고 돈을 잃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인 민준에게 의지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민준의 매몰찬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정말 못할 짓을 많이 한 거 알아.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도와주겠니? 어머니의 말에 민준의 분노가 폭발했다. 아들? 아들로서 당신에게 받은 건 고통과 상처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저를 보호해 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저를 버렸고 저는 그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 의식하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십시오.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민주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카페 문을 박차고 나갔다. 빗속을 걸으며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끝나지 않는 과거의 고통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연민을 느꼈지만 그 연민은 다시금 그에게 상처를 입힌 어머니에 대한 혐오로 변질되었다. 그는 깨달았다. 어머니는 그에게 영원한 상처로 남아있을 것이며 그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을 것이라고. 바까운 진실의 밤 카페를 뛰쳐나온 민주는 쏟아지는 빗속을 무작정 걸었다. 그의 옷은 순식간에 젖어들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어머니가 남긴 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돈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 민주는 그 말들을 혐오했다. 언제나 그래왔듯 어머니는 결국 돈 문제로 그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서연과의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외면해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죄책감과 혼란이 그를 덮쳐왔다. 집에 돌아온 민주는 서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젖은 옷을 입고 들어온 민준의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준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이렇게 비를 쫄딱 맞았어요? 민주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이 좀 힘들어서. 라고 둘러댔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수건을 가져와 민준의 머리를 닦아주었다. 서연의 따뜻한 손길에 민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이 순간의 행복이 영원히 깨지지 않기를 바랐지만 어머니의 존재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그를 옥죄어왔다. 그날 밤 민주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발신자는 서준혁 변호사였다. 서준혁은 민준이 과거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유산 문제로 상담을 받았던 변호사였다. 민주는 그에게 어머니의 재산 문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맡겼고 이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민준 씨, 갑자기 연락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민준 씨 어머니 박미영 여사님께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서요. 변호사의 말에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이미 어머니와는 관계를 끊었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오후 박미영 여사님이 제가 있는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저는 민주 씨와의 관계를 잘 알고 있으니 여사님께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사님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민주는 숨을 죽였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심각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전에 결혼했던 그 부자 남자, 그 남자가 사실은 사기꾼이었다고 합니다. 여사님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갔고 심지어 여사님의 명의로 거액의 빚을 져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사님은 그 빚을 갚기 위해 평생을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민주는 변호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변호사의 다음 말은 그의 머릿속을 망치로 때린 듯한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여사님께서 오늘 민주 씨를 만나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민준 씨가 당신은 나에게 상처만 준 과거의 유령일 뿐이라고 하셨다더군요.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많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게 민주 씨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굳게 닫혔던 과거의 문이 다시 열리고 있음을 느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민준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지을 때 엄마도 돈을 보탰다고 하셨습니다. 민주 씨가 가진 돈으로 아파트를 짓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민주 씨는 기억하지 못하겠죠. 민주 씨에게는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변호사의 말에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끊임없이 남자에게 의존하고 돈을 잃고 결국 초라한 모습으로 그를 찾아온 이유. 그것은 단지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그 남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고 빚더미에 앉아 평생을 고생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민준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지을 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돈을 보탰다는 것이다. 민준은 변호사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침착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어머니에 대한 모든 오해와 혐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변호사에게 지금 어머니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변호사는 사무실을 나서신 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전화를 끄는 민주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오히려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은 알 수 없는 슬픔과 미안함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그를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날 밤 민주는 어머니의 행방을 찾기 위해 밤새도록 서울 거리를 헤맸다. 그의 눈물은 빗물과 함께 섞여 흘러내렸다. 차가운 진실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자라진 어머니를 찾아서 변호사의 충격적인 전화 이후 민주는 집을 박차고 나와 밤새도록 서울 거리를 헤맸다. 가을비는 멈추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가 혐오하고 외면했던 어머니의 삶이 어쩌면 모두 자신을 위한 희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진실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지을 때 돈을 보탰다고? 민주는 자신의 성공의 기반이 된 집이 어머니의 눈물과 희생으로 지어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구역질이 올라왔다. 민주는 거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초라한 행색의 노인을 찾아 헤맸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 주변부터 시작해 어머니가 자주 서성거렸던 사무실 근처, 그리고 노숙자들이 모이는 역 주변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올 때까지 민주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거리를 뛰어다녔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민주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도록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의 젖은 옷과 초췌한 얼굴을 본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아주었다. 민주는 서연의 따뜻한 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는 횡설수설하며 울었고
서연은 그의 등을 조용히 토닥였다. 며칠이 지나도 어머니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민주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어머니의 행방을 묻고 경찰서에 가출 신고도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신분증이나 행적을 알 만한 정보가 없어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민준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의 잔인한 말 한마디가 어머니를 영원히 사라지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과거의 유령,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 민주는 자신이 내뱉은 말들이 어머니의 울렸다. 발신자는 김씨 아줌마였다. 김씨 아줌마는 민준의 어머니가 한때 잠시 몸을 의탁했던 단칸방의 주인 할머니였다. 민준은 어머니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소문 끝에 그녀의 연락처를 알아냈었다. 민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전화를 받았다. 민준이 자네 맞지? 자네 어머니가 자네 아파트 근처에서 쓰러졌다고 해. 김씨 아줌마의 말에 민주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서둘러 아줌마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었고 어머니가 실려간 병원의 이름을 알아냈다.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 응급실 앞에는 초췌한 모습의 김씨 아줌마가 서 있었다. 민주는 아줌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응급실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다. 그녀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으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다. 민주는 어머니의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의사가 민준에게 다가와 말했다. 환자분은 췌장암 말기입니다. 이미 너무 늦어서 더 이상 치료는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세요. 의사의 말에 민준의 무릎이 꺾였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그 손은 차갑고 뻣뻣했다. 민준은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감싸고 그녀의 손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으려 했었다. 그의 눈물은 어머니의 손등 위로 떨어져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찼다. 그는 어머니를 혐오했지만 어머니는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는 사실이 민준의 가슴을 산산조각내고 있었다. 되감긴 녹음 테이프, 그리고 깨어난 진실. 민주는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 응급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는 앙상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과거의 유령이라며 잔인하게 내뱉었던 자신의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는 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진실을 직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어머니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구슬 팔찌였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데려온 남자 중 한 명이 이거 끼고 있으면 아프지 않아 라며 민준에게 주려던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 팔찌를 거절하고 남자와 크게 싸웠는데 그날 이후 어머니는 그 남자와 헤어졌고 그 팔찌를 몰래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민주는 뒤늦게 알게 되었다. 새벽녘 민준이 잠깐 잠이 들었을 때 병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서연은 민준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민준 씨, 제가 당신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왔어요. 서연의 말에 민준은 놀라 눈을 떴다. 서연은 어머니가 병실에 입원한 후 한 간호사에게 부탁해 어머니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했다. 서연은 어머니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 씨 아내 서연입니다. 저희는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서연의 말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는 민준이, 내 아들, 민준이가 나를 찾고 있다고? 라며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부자 남자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앉아 평생을 고생했다. 그녀의 삶은 늘 남자와 돈에 쫓기는 비참한 삶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아들인 민준을 잊은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서연에게 내 아들은 나 같은 여자 때문에 평생 상처받고 살았을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아들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 애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어. 라고 말했다. 서연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서연에게 그리고 내가 민준이 아파트에 보탰다는 그 돈, 사실은 민준이 아버지가 남겨준 돈이었어. 라고 고백했다. 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깜짝 놀랐다. 민준의 아버지는 민준이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민준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어머니는 서연에게 계속해서 말했다. 민준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게 남겨준 돈이 있었어. 나는 그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어. 그 돈은 민준이를 위한 돈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는 그 돈을 평생을 모으고 모아서 민준이가 아파트를 살 때 몰래 보탰어. 민준이는 내가 남자에게 빠져서 돈을 탕진한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아니야. 나는 그 돈을 지키기 위해 모든 남자들에게 거짓말을 했어. 나는 민준이를 사랑했어. 서연은 어머니의 말을 민준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이후 민준은 매일 병실을 찾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을 쫓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뒤늦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은 아들이었다. 민준은 어머니에게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이제부터 제가 엄마를 지켜줄게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행복과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되감긴 녹음 테이프처럼 모든 진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민준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를 걷어내고 있었다. 용서의 시작, 그리고 아들의 고백. 어머니가 입원한 지 일주일째, 민준은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 어머니의 곁에 지켰다. 그의 완벽했던 일상은 무너졌지만 민준은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녀의 마른 얼굴을 어루만지며 과거를 후회하고 뒤늦게나마 그녀의 사랑을 깨닫고 있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아래 민준은 어머니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엄마, 제가 엄마를 오해했어요. 엄마가 그저 남자에게 빠져서 저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엄마를 미워하며 살았어요. 제가 성공하면 엄마한테 복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성공하고 나니 엄마가 더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그게 제가 복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있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말했다. 그런데 엄마, 그게 아니었네요.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거였네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으로 엄마가 저를 위해 지어주신 거였네요. 저는 엄마한테 받은 상처만 기억했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수했는지 저는 전혀 몰랐어요. 민준의 고백에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민주는 그녀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괜찮다 내 아들아. 엄마는 네가 잘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단다. 그날 저녁 민주는 서연과 함께 병실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서연은 어머니를 위해 직접 죽을 끓여왔다. 서연은 어머님 이거 드시고 얼른 기운 차리세요. 라며 죽을 떠먹여 주었다. 어머니는 서연의 따뜻한 손길에 감동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고 고맙다. 고마워 민준이 같은 좋은 아들 낳아줘서 이렇게 착한 며느리 얻게 해줘서 라고 말했다.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는 그동안 그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멀리서나마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었다. 그녀의 전화와 방문, 그리고 끊임없는 연락은 모두 아들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과 미안함의 표현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에 대한 후회로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다.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다. 의사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는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었다. 그는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기로 결정했다. 민준의 제안에 어머니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아니다, 민준아. 나는 너한테 짐이 될 수 없어. 나는 여기서 혼자 갈게. 어머니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제부터 엄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엄마는 제 엄마고 서연이의 시어머니예요. 우리 집은 엄마 집이기도 해요. 엄마, 이제 편하게 우리 집으로 가요.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녀를 집으로 모셔왔다. 서연은 어머니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어머니의 방을 정성스럽게 꾸며주었다. 어머니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의 가족의 사랑 속에서 서서히 평화를 찾아갔다. 민주는 어머니를 용서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어머니를 향한 용서가 아닌 스스로를 향한 용서였다. 그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어머니라는 그림자는 더 이상 어둡고 무서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을 비추는 따뜻한 빛이었다. 마지막 사랑의 준표. 민준의 집으로 온 어머니는 남은 시간 동안 서서히 평화를 찾아갔다. 민준과 서연은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폈다. 매일 아침 민준은 어머니의 방에 가서 따뜻한 물수건으로 손발을 닦아드리고 서연은 정성껏 만든 음식을 직접 떠먹여 드렸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희미하게나마 미소가 번졌고 그녀의 눈빛에는 만족감과 함께 아들을 향한 깊은 미안함이 깃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민준과 서연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는 듯 보였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의사의 말대로 어머니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어머니의 곁을 지키고 있을 때였다. 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민준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민준은 그 손길에서 잊고 지냈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어머니는 침대 옆 협탁 서랍을 가리켰다. 민준이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과 함께 작은 금반지 하나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종이를 펼쳐보았다. 그것은 어머니가 쓴 편지였다. 내 사랑하는 아들 민준아, 이 편지를 네가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엄마는 너한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줬구나. 엄마는
네가 태어났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 너의 아빠가 우리 곁을 떠났지만 너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엄마는 너무 나약했어. 혼자서 너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엄마는 남자들에게 의지했고 결국 너에게 상처를 줬어. 엄마가 만났던 그 남자들은 모두 엄마의 돈을 탐냈지만 사실은 그게 다는 아니었어. 그 남자들에게서 돈을 지키기 위해 나는 네 아빠가 남겨준 돈을 숨기고 그들을 속였어. 사람들은 내가 남자에게 미쳐서 돈을 탕진한 줄 알았겠지만 나는 너를 위해 그 돈을 지켰단다. 그 돈은 너의 것이었으니까. 네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네 아빠가 남겨준 돈으로 내가 몰래 보탰다는 그 돈은 사실은 전부가 아니야. 엄마는 너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선물이 있었어. 이 반지는 네 아빠가 엄마한테 준 결혼 반지란다. 아빠는 이 반지가 우리의 사랑을 지켜줄 거야 라고 말했지. 나는 이 반지를 너한테 주고 싶었어. 네가 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 아빠와 엄마의 사랑이 너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민준아, 이 편지는 네가 읽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는 네가 이 편지를 읽게 된 것을 알면 너무 슬플 거야. 하지만 너는 엄마의 아들이니까. 넌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가장 훌륭한 아들이니까. 엄마는 네가 엄마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이제 엄마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한다, 아들아. 네 엄마가. 편지를 읽는 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어머니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민준아, 엄마 다음 생에는 꼭 너한테 좋은 엄마가 될게. 그때 다시 내 아들로 태어나줄 수 있겠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아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민준의 손을 잡은 채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민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앙금과 상처도 사라졌다. 그는 어머니를 용서했고 그 용서를 통해 스스로 자유로워졌다. 그의 손에 남겨진 금반지는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의 진표로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켈디,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민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어머니의 장례식은 조용하고 경건하게 치러졌다. 민준과 서연, 그리고 민준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억하는 몇몇 지인들만이 참석했다. 민준은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뒤늦게나마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은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민준은 서연과 함께 어머니가 남긴 유품을 정리했다. 어머니의 유품은 낡은 옷가지 몇 벌과 민준이 어릴 때 그린 그림 한 장,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가족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가족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민준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준은 그 사진을 보며 알 수 없는 슬픔에 잠겼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았지만 그에게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익숙하게 느껴졌다. 민준은 어머니가 남긴 유품들을 소중히 간직했다. 특히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와 금반지는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금반지를 꺼내 손에 쥐고 어머니의 편지를 읽었다. 그의 마음속에 어머니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삶을 비추는 따뜻한 빛이었다. 민준은 어머니를 용서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어머니를 향한 용서가 아닌 스스로를 향한 용서였다. 그는 어머니를 혐오했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을 용서했다. 그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어머니라는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사랑과 그리움이 자리 잡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 후 민주는 서연과 함께 어머니의 납골 땅을 찾았다. 납골 땅에는 어머니의 유골함과 함께 민준이 어릴 때 그린 그림과 어머니가 남긴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민주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엄마의 사랑을 알게 돼서 정말 행복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서연이와 함께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요. 라고 말했다. 그날 이후 민준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서연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키워나갔다. 민주는 종종 서연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서연은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준 씨, 당신 어머니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분이셨어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다. 민주는 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서야 어머니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어머니는 그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에게 평생의 사랑을 남겼다. 민주는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고 행복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삶을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이야기는 민준의 용서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를 용서함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에 용기를 내어보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표어유시 평화로운 작별의 순간 어머니가 민준의 집으로 온 지 며칠 후 그녀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사의 말대로 어머니의 시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민준과 서연은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가장 평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려 애썼다. 민준은 매일 밤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손은 이제 생기를 잃고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감싸 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녀의 손을 녹여주려 애썼다. 그에게 어머니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삶을 비추는 따뜻한 빛이었고 그는 그 빛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앙상한 손을 잡고 있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다.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아들로 태어나줄 수 있겠니? 라고 하셨잖아요. 엄마, 제가 엄마의 마지막 부탁 들어줄게요. 다음 생에는 엄마가 제 딸로 와요. 제가 엄마의 좋은 엄마가 되어줄게요. 제가 엄마를 외롭지 않게 엄마를 지켜줄게요.
민준의 말에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행복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그 힘없는 손에 담긴 힘은 민준에게 그녀의 마지막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듯했다. 민준은 계속해서 말했다. 엄마, 저 이제 엄마를 용서했어요. 엄마가 저한테 주신 모든 상처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위해 희생했던 모든 것 정말 감사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아프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그냥 편하게 눈을 감으세요. 제가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요. 제가 엄마를 평생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는 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술은 희미하게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은 그녀의 마음속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고맙다, 내 아들아. 고맙다. 사랑한다. 다음 날 새벽, 민준은 어머니의 곁에서 잠이 들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새벽 0:00시 민준은 문득 잠에서 깨어났다. 어머니의 손이 차가워졌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어머니는 평온하게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서연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을 때 그녀는 어머니의 방에서 흐느끼는 민준의 모습을 발견했다. 서연은 조용히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와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민준은 어머니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서연아, 엄마가 웃고 있어. 엄마가 웃으면서 떠나셨어. 서연은 민준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지켜주었다. 어머니는 민준과 서연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 민준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서연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영원히 남아 있었다. 평화로운 작별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민준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기도 했다. 영원한 용서와 새로운 시작. 어머니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신 후 민준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지켜주면서 민준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오랜 응어리들을 모두 털어낼 수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유품들을 소중히 정리했다. 낡은 편지 봉투와 그 안의 작은 금반지는 그의 삶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되었다. 민준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이 반지를 손에 쥐며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렸다. 그것은 이제 그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닌 따뜻한 위로와 용기의 원천이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민준은 서연과 함께 어머니의 납골당을 찾았다. 납골당에는 어머니의 유골함과 함께 그녀의 젊은 시절 사진, 그리고 민준이 어릴 적 그린 서툰 그림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민준은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 저 괜찮아요. 엄마의 사랑을 알게 돼서 정말 행복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서연이와 함께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게요. 서연은 민준의 곁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민준이 어머니의 상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서연은 민준에게 민준 씨, 당신 어머니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분이셨어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속삭였다. 민준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깨달음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민준은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성공과 명예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건축물에 따뜻함과 치유라는 가치를 담기 시작했다. 그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한 쉼터를 짓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공동체 시설을 설계하며 그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다. 그의 프로젝트들은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는 따뜻한 건축가 나는 새로운 수식어를 얻게 되었다. 어머니가 남긴 사랑의 유산은 민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서연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아이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민준은 아이를 품에 안고 엄마가 다시 돌아왔구나 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딸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지었다. 그의 딸 박사랑은 민준과 서연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민준은 딸에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사랑아, 네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분이셨어. 할머니는 아빠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단다. 민준 딸에게 어머니의 편지를 보여주며 그녀의 사랑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랐다. 민준은 이제 완벽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화려한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사랑,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상처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사랑한다 아들아. 다음 생에는 꼭 좋은 엄마가 될게. 민주는 그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며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 그는 이제 믿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그의 딸을 통해 또 다른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어머니를 용서하고 그 용서를 통해 스스로를 구원하는 이야기다. 민주는 어머니를 용서함으로써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용서의 힘, 그리고 사랑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